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업종은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핀 상용화 기대 확대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핀이라고 하면은 IT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좀 상용화 기대감이 더 커진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좀 시간이 더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슈를 먼저 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핀 관련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성장주 순환매 장세예요. 그래서 가치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 내에서 아직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 뭔지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핀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의 IT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래핀은 그 육각 구조로 진행된 굉장히 얇은 그 판입니다. 그런데 두께가 얇고 이제 화학적인 안정성이 아주 높고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면서도 강철보다 강도는 200배 이상 강합니다. 그리고 휘어지는 성질도 있고요. 빛을 통과시키는 성질도 있죠. 그러니까 IT 소재로 활용되기에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자제품,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폭넓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그 그래핀 적용 제품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극복해야 되는 요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그래핀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대면적 생산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크게 생산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극복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핀은 4차 산업의 핵심 소재로도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주가가 좀 쉬어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가 매수가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로저스 세계적인 투자가죠. 그래서 그래핀은 4차 산업을 선도할 물질이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4차 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인터넷보다 그래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언급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국내외 그래핀 관련된 기술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1,000개 이상의 그래핀 특허를 확보하면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래핀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제 2020년, 지금 그래핀 특허의 7, 80%는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술 굴기죠. 그래서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핀 관련 특허의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중국 쪽에서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은 분야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그래핀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 약 100조 원 수준인데 2030년에 60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6배 정도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현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은 성장주 순환매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4차 산업을 선도할 핵심 물질인 그래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휘어지기도 하고 또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강철보다 더 강한 아주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 수 없는데 또 기술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만큼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피해야 할 섹터는 과연 어떤 섹터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은행주군요. 정부 부동산 규제책 강화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는데 네네. 역시 이런 것들이 은행 업계에는 계속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거시적인 환경도 안 좋은 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중에서는 은행이 수익성을 내기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당분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국내 경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금리가 지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뭐 2차례, 3차례 정도까지 연속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이 0.5%의 초저금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으면 그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라고 볼 수 있죠. 주요 수익원인 예대 마진을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은행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예대 마진을 조금 벌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예대 마진을 더 벌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예대 마진 기대감은 내년까지도 가져가기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알려진 바대로 지금 제로 수준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조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이제 은행주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의 정책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 최근에는 그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제 확대 이런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임대인에게 어쨌든 좀 불리해요. 그리고 수도권에 이제 10만 가구 이상을 또 공급하겠다라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정책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책을 남은 임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주택담보시장 위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에 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대 마진 악화 우려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시장 위축 우려감 이 두 가지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은행주가 저가 매수 매력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추가 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 역대 최저 수준인데 뭐 경기 자체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안 좋았기 때문에 당장 이 초저금리 시대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초저금리 시대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으면 예대 마진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규제 강화 때문에 주요 수익원인 주택담보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은행 업종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로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핀 관련주 중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국일재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국일재지는 이름에 재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재지 업체예요. 네. 인쇄라든지 뭐 포장 부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국일재지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은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정부 개발 그 대면적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래핀 사업을 육성할 때 이 국일 그래핀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일 그래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고품질의 그 저면적화된 그래핀 생산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면적 그래핀 양산화 시험 생산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공정별로 지금 시운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시운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그 대면적 그래핀의 양산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면적 그래핀을 양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탄소 종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종이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소차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넓게는 수소차 관련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특히 LG화학이 호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삼성 SDI, 첨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또다시 올라오고 수소차 관련주도 또다시 주목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는 연말까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국일재지는 그래핀 관련주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섬유 같은 경우 수소차 연료 탱크 생산의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그 탄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국일 그래핀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일 그래핀에 대해서는 그 외신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보다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볼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조금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는 누르는 그런 수급도 있기는 한데 장대 양봉으로 치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5,500원대에서는 웬만해서는 주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하시게 됐을 때 목표가는 5,900원 1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린 가격인데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전 지지대가 좀 무너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5,3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간에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승 예상 섹터는 그래핀 관련주였고요. 하락 예상 업종은 은행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국일 재직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